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둔화가 되면서 이 물가 하락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예측이 번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100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다시금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골디락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지만 긴축의 시세를 살고 있다 보니 경계감부터 커지는데요. 조금 더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쯤 도래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금요일 밤인데 한 주간 시장 이슈 정리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 좀 언급드릴까 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안착 분위기가 계속 고조화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경제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바가 많았었는데 경기 침체와 주가는 무관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안전자산 관련해 갖고 굉장히 올라가는 성향으로 보이죠. 예, 누누이 얘기했지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시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시장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모든 고민들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파운드, 유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과 나스닥, 미니 S&P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고점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13,245.5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일 PPI까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물가 하락과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업의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다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시 58분경에 고점 형성해 준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 1.14% 상승해 주면서 83.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펙 원유 보고서에서 올여름 원유 수요가 하방 위험이 커진다고는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0.86% 하락해주면서 2,037.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약세임에도 전일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일봉상으로죠. 오늘은 단기 기술적 하락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차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0.16%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던 유로가 지금 일시적으로 잠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달러 약세에 이어서 22 위원들의 이 금리 인상 상황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봉상으로 확인해 본다면 고점을 찍고 지금 차익분 실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 그럼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시장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지금 한 0.2%가량 상승하고 있는 지금 나스닥,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봉세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네. 뭐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건 앞으로 장세가 괜찮을까요? 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좀 다소 불장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근데 불장에 대한 느낌이 나는 거는 뭐 연준의 행보가 뭐 다소 이제 긴축적이지 않은 행보를 다소 이어간다는 거. 이번 주에 이제 회의록 공개를 했어도 회의록에서도 이제 긴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사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 자체가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만 보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거의 매수세에 대한 마무리 단계는 맞아요. 우리가 파동을 보더라도 사실 계속 매수세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예, 한 번에 대한 조정을 겪고 또 강한 반등을 일으키는 이 요소 자체가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구간대를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12,400까지는 한 차례 도달을 하고 한번 조정을 다음 주에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직은 양봉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이제 추세가 시작하는 구간이 아니라 예, 한 파동 자체가 마무리되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마무리되는 구간.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상승세를 계속 끌만한 힘 자체는 견인 자체는 없다고 봐요. 자, 오늘은 양봉세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12,400. 근데 이게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모멘텀보다는 다음 주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T차트 관련해 갖고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T차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지금 T차트 관련해 갖고 추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보통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300T 차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추세에 대한 파동, 랠리를 그을 때. 자, 그러면은 파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접근을 했을 때 전일 이어졌던 파동에 대한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에 대한 매수세냐 매도세냐 진입을 할 때는 딱 평가가 있죠. 예, 지금 보시는 일목균형표 스팬만 보더라도 그 평가값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 23시 02분, 03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상단에 있죠. 예. 근데 진입에 대한 타이밍 자체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 추세에 대한 시작 모멘텀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지금은 T차트 데일리 구간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상단으로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스팬에 대한 이탈을 나오고 그 다음에 재이탈 과정에서 매수 진입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팬이라는 거는 구름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구름대 상단에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이게 네. 과연 진입할 수 있는 구간입니까? 라고 평가를 했을 때 늦었습니다. 라는 평가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미장, 이제 개장하고 장마감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한 번에 대한 이탈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스팬 위로 재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포지셔닝 구축은 좀 어렵습니다. 새벽 시간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만 좀 이룰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저는 미장이 다소 한 차례 조정이 올 것이다.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단순히 흔드는 구간, 고점에서 한번 조정을 겪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황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구성이 돼 있어요.
확실히.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앞으로 매수만 보겠다 이 의지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조정을 한번 지나고 그 다음에 매수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12,500까지는 좀 포인트를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은 무난하게 수익 내실 거라고 평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해양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현재 시점을 이 상승 파동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 13,400에서 최대 13,500포인트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재차 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번에는 5일까지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0.99%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5일이 82.99달러, 83달러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5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어떻게 보시죠? 제가 지난주 얘기 나왔던 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85달러까지만 봅시다라고 좀 평가를 드렸었어요. 네. 85달러까지. 근데 그게 아직 지금 도달을 안 한 상황이고 아직 상승의 힘에 대한 견인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83달러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는 오펙에 대한 감산량으로 봤을 때는 100달러를 넘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인 거고 85달러까지는 상승 가능하고 아까 미증시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그다음에 저항 한번 맞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오펙에서 추가적인 감산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116만 배럴에 대한 감산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미비한 양이에요. 예. 오히려 지금 감산량으로 측정을 봤을 때는 여기 차트에 대한 갭 부분이 차이가 났죠. 예. 76달러까지는 쉽게 하락할 수 있는 차트예요. 76달러까지는. 85에서 저항을 맞고. 저는 여기서 제가 보면 85에 대한 저항 체크하고 그다음에 매도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드려요. 단순히 지금 매수에 대한 흐름도보다. 왜냐하면 갭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 오펙 플러스가 주말 사이에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시장반이 다 끝난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여기 이용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감산량이 적으니 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긴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매도세를 한번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85달러 저항대까지 좀 기다리고 저항 맞으면 그다음부터 매도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5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85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 지점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때 그때 매도 포지션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더 하락해서 1.28%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좀 이게 기술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지 골드의 하락에 대한 좀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골드 하락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올랐죠. 단순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마치 차트가 에코프로 같죠. 유명하죠, 네. 요새. 에코프로. 지금 앞으로 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은 전 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추가 하락 여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예. 추가 하락. 금값에 대한 포인트는 달러 인덱스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에. 근데 제가 금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따가 시황 보고 한 번 더 차트를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차트를 봐야지 좀 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은. 왜 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판단하는 시간은 좀 이따 시황 보고서 그 다음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지금 골드 가격, 잠시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까지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양 마스터와 함께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ECB 위원들이 더 추가적으로 0.50bp 금리 인상 발언을 했음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찬가지겠죠. 달러가 지금 살짝 조정이 오기 때문에 유로가 하락한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좀 이따 달러 인덱스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금이랑 유로에 대한 어떤 관계는 달러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오른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오른다라는 관점은 어떤 투자에 대한 자산, 위험 자산, 안전 자산에 대한 성향, 이거에 대한 어떤 상반된 이론 같아요. 통화에 대한 이론하고 사실 이제 금에 대한 이론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둘이 비슷한 거는 유로와 골드가 비슷한 거는 달러의 영향을 정확히 받는다는 거예요. 네, 항상은 아니겠지만 지금 시즌에는 정확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러 인덱스 보고 같이 한번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까지 골드와 함께 이 달러 인덱스와 연관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정확하게 시황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방송 이후에도 해양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정확한 트레이딩 전략, 정확하게 시장을 보는 눈 길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종료 직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시장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 중반이면 2%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예상대로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면 일본의 임금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에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금 가격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곡착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기록했던 이 사상 최고치인 2069.40달러에 근접해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 때문이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 가격은 유지된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CPI와 PPI 지수가 모두 둔화되며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행보도 끝물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이슈 함께 점검해 봤고요. 해양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지금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짧은 시간에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곧 잡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더해서 시장을 사실 기대했던 발언은 또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어떤 마음일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좀 집중해야 될 상품이 좀 엔화라고 좀 표현을 했었어요. 네. 엔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풀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일본 BOJ죠. BOJ에서 푼다면은 엔화가 수직 상승할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모션 자체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 자국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야 되거든요. 미국처럼 물가가 올라가야지 긴축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근데
최근에 좀 반전이 있었어요. 3월 말에 사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에다 BOJ 총재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그러면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맞다고 볼까요? 틀리다고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맞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가가 근거가 됐으니까, 형태가.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J 최근 물가를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 CPI에 대한 수치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3월 24일이 좀 마지막이었는데,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물가가 잡혀버렸네요. 네. 네. 물가가 잡혀버렸죠. 네. 3.3%로. 예상 뭐 이전치가 4.3%였다가 탑다운이 됐어요. 일본이 드디어. 여기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빅 찬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건 시황에서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일본에 대한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시도할 것이다. 그 긴축에 대한 스타트는 YCC에 대한 포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YCC 밴드에 대한 포기. 왜냐하면 채권 매입을 할 이유가 없어지죠.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 매입만 포기한다면은 정확하게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근데 이건 웬걸? 물가가 떨어졌네. 갑자기. 그러면은 엔화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현실적으로. 엔화 매수. 네.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였지만 그러면은 BOJ가 YCC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나왔다. 물가 증빙되고 언급 나왔다. 그냥 매수, 엔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했죠. YCC에 대한 어떤 변화가 조짐이 보이면 그때 매수를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물가가 내려갔다는 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우에다 BOJ 총재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은 신뢰성이 가버리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얘네 돈 더 뿌려도 되겠네.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럼 엔화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아예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예, 올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돈을 뿌려대니까 엔화를 찍어내는 나라가 되잖아요. 네,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BOJ에서 엔화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화폐가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죠? 매수세가 힘들 거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건 여러분들 좀 봐야 돼요. 예.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부여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BOJ에 대한 양적 완화 형태를 주의 깊게 지속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엔화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YCC 포기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탑다운이 나오면서. 평가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엔화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지금같이 좀 물가가 낮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YCC 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엔화 매수 일단은 금지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좀 기사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금 가격이 2020년 8월 이후로 두 번째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 골드 더 상승할까요? 2020년 8월을 좀 넘어서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지속적인 하락이 필요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떨어질 건가 아닌가예요. 그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예, 연준의 행보겠죠. 연준의 행보. 저는 일단은 기준금리 최종 고착지를 5.25에서 5.5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현재. 그럼 지금 우리 미국이 5%대를 이제 기준금리를 잡고 있는데 스탑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번에 회의록 공개에서도 그거에 대한 스탑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를 했어요. 예. 이번에 페드 회의에서도 회의록 공개를 했죠. 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1번은 뭐예요? 페드. 2번은 뭔가요? ECB예요. 예. 페드는 멈추고 ECB는 지속하고 이게 최고거든요. 단순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 어차피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약반등으로 조정세가 드러나는데 지금 페드는 최종 금리에 대한 고착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되죠. 근데 유로는 뭔가요? 아까 앵커님이 언급은 한 번 하셨는데 네.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50bp 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지속적으로 최종금리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형태로 긴축을 좀 시도한다는 분위기가 아직 잡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유로는 어떻게 돼요? 오르는 거고 달러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달러는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금은 지속해서 오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이슈를 통해서 좀 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은 시황이 페드랑 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증시랑도 같이 또 맞물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황 보면서 좀 더 집중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이슈까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바로 지금 이 달러화가 미국의 인플레 둔화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행보도 끝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정말 끝이 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둔화의 어떤 끝물이다라고서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에 은행 사태가 사실 사건이 제일 컸었죠. 형태가. 예.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 하락, 증시 상승에 대한 부분은 페드에 대한 최종금리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줄 평가할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최종금리가 나오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뭐 뉴스를 본다거나 일단은 뭐 MTS, HTS 켜가지고 현재 상황 한번 봐야죠.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초보자 마인드죠. 네. 네. 원래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습관 자체는 네. 미장부터 봐요. 아, 반성해야겠네요. 네. 미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나. 음. 그러면은 당일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가 자체가 어떤 갭이라든가 반영하고 시작하나 아니고 시작하냐 이 여부를 좀 측정을 해요.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물 차트를 딱 키는 이유 자체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장세가 어떤 이슈성이 있었나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더 판단해야 될 거는 미국 국채를 판단을 해요. 개장 전에. 국채가 어떻게 마무리가 좀 됐나.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죠. 최근에 사실 이제 미증시와 코스피가 커플링을 지속하면서 미증시가 회복세를 이루면서 시장 반등을 했다고 해도 과언까지는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고 그게 맞다는 표현을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앞으로 흐름도가 내가 주식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값도 좀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미증시 선물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1번이 이거예요. 네. 그 다음 뭐냐? 국채 금리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네. 우리가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보통 이제 프레드 사이트를 제가 보라고 많이 추천드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좀 단점은 있어요. 영어다. 네, 네. 영어다. 네. 근데 왜 이거를 보냐면은 제가 실질 금리를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한번 쳐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프레드 네. 사이트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제 뭐 G사를 좀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G사. G사요. 네, G사. 번역이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네. N사, D사는 좀 안 나와요. 단순히 프레드라고 치면은 안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럼 네. G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서치 데이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미국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 다른 말로 하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도 평가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영어로 뭘까요? 매추얼리티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딱 쳐봐요. 그러면은 매추얼리티 관련해 갖고 10년 국채 수익률, 2년 국채 수익률 뭐 다 나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 하면 몇 년을 보나요? 10년이죠. 10년이 표준이에요. 무조건. 2년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10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톡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영어가 기니까. 네. 그러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은 최근 어떤 1년 평가 기준으로 5년치 평가로 봤을 때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일 거예요. 네,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장이 좋은 이유는요. 저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직관적입니다. 국채 금리 떨어졌어요. 이게 하락하면 증시가 올라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하락하나요? 네, 하락합니다. 왜냐? 최종금리 고착 나오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설정돼 버리잖아요. 국채금리 하락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질금리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죠? 실질금리. 여러분들. 자, 평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물가 들어가야 되죠. 물가 들어가야 돼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국채금리, 실질금리, 실질금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추가돼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 검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실시간으로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네. 하는 거예요. 너무 영어라고 해서 팁이네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오늘 이 장면 캡처하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질금리거든요. 이게 어렵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기도 해설 하네요.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이게 실질금리예요. 단순하게 네. 그냥 실질금리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노란톡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질금리를 클릭을 하고 이 세 개에 대한 데이터를 합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뜨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 이 네모칸 보이시죠? 여기 실질금리가 이건데 초록색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었을 때 나스닥 차트예요. 네. 그죠? 신기하네요. 네.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험 자산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시그널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초록색 선을 구성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물가와 국채금리예요. 두 가지예요. 물가와 국채금리. 네. 근데 지금 물가에 대한 상황이 빨간색인데 빨간 선이에요. 여러분들 빨간 선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그림이? 약간 횡보인데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횡보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물가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실업자 수 발표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고용 발표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향 안 받습니다, 증시에.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 지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도가 더 중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물가는 왜 우리가 작년에 집중을 했나? 네.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기준금리를 바꾸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기준금리를 변동할 수가 없는 게 연준의 현실이에요. 네. 그럼 과연 그 지표가 과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을 할까요? 라는 표현에서는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안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결국은 이 파랑선을 구성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 파랑선이 사실상 이 초록선을 구성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현 상황은. 근데 최종 금리가 가이드가 설정되면 국채 금리가 하락 시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하락 시즌으로. 그러면은 실질 금리도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하락하겠고 증시는 수급이 들어오는 시즌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증시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 했었어요. 저는 여기 나와서 증시 바닥 찍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지 앞으로 증시 경기 침체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와 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연관성이 실제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자, 모든 국채 금리는 10년입니다. 10년 기준으로 봐야 돼요. 10년. 2년 아니에요. 네. 10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요새 또 나왔죠. 뭐 경기 침체다. 그쵸. 뭐 언론에서 또 떠들 거예요.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앵커님도 골디락스라는 표현 자체를 계속 하는 것도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제가 왜냐면은 네. 네. 실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가 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상가가 비어 있어요. 네. 실물 경제는. 아. 실물 경제는 그래요. 물가는 아직 잡히진 않지. 기준금리는 이제 최종금리 결정하지만은 3.5% 내에서 계속 설정이 되고 있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침체는 들어가는데 증시에 대한 수급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금리만 결정하면 증시는 오르는 사이클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일단은 이 물가, 실업자 수, 고용 이런 지표들이 사실상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진 않고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거는 이 국채 금리의 향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앞으로 추세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좀 변경이 될까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예. 저는 일단은 14,000에 대한 이탈 가능성 위로 상방으로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입에 대한 코스를 앞으로 어떻게 좀 잡고 가야 되냐라는 평가에선 조정 뒤 매수예요. 지금 상황은. 조정 뒤. 네. 이걸 뚫고 이제 어떤 저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뚫을 만한 시장 매크로 환경 구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네. 구성이 돼 있다. 앞으로 14,000을 넘어서 14,500까지는 쉽게 도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서 밟냐라는 표현에선 12,500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12,500을 지금 현 상황에서. 왜냐?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왜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도 못하는 이유는 1번 물가는 안정이 실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2번 최근 은행 사태가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막는 경로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했어요. 아, 네. 네, 서울경제를 통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는 했어요. 시장에 대한 마무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속도가 더디게 좀 들어가고 시장에 대한 하락률 자체를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시즌으로 돌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말은 바닥은 좀 잡힌 분위기입니다. 라고 평가를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뭐 은행 사태가 오히려 증시를 더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왜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이 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못 해버렸으니까. 네. 못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풀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연준이. 자,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최종 고착지는 달러 인덱스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거고 결국은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 그러면은 이 표현이 맞겠죠? 금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같이 오를 겁니다. 형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요? 네, 트레이딩에선 그런 건 없습니다. 트레이딩에서 항상 정형화된 어떤 틀을 깨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이게 매크로 환경입니다. 정확하게. 이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이 살아남는 사람은 이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이지 차트를 보고 저항이다, 지지다 이걸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예. 앞으로 증시에 대한 흐름도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당분간 증시와 골드 커플링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에요. 네. 이 하나로 증시 모든 게 표현이 돼요. 유동성 시장부터 해갖고 왜 유동성이 불어일으켰는지. 유동성 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수직 하락 들어가서요. 마이너스 구간에 있으면 증시 계속 올라요. 그냥 자금이 다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 돈이 벌릴 때 거기밖에 없거든요. 돈은요, 살아 숨쉽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뜻이냐, 이게. 네. 돈은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붙어버려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예치금 관련해서, 은행 관련해서 단순히 현금만 뒀을 때 재화 대비해갖고 수익률이 전혀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현상 자체가 위험자산 수급이 다 쏠려버려요. 작년 1년 동안 22년도에 시장이 왜 하락했나요? 예, 실질금리가 올라서요. 예. 증시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온 시즌이거든요. 왜냐? 네. 그때는요, 채권, 예금 이쪽으로 올려도 이자 배당을 굉장히 세게 받을 수 있는 시즌으로 돌입돼 버려요. 뭐 굳이 위험자산에 있지 않아도 평가 자체가 수익을 벌 수 있는 돈의 흐름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세를 따라야죠.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자, 우리 작년 22년도에 주식 하시던 분들 어땠어요? 힘들었겠죠? 솔직하게 얘기 드립시다. 힘들었어요. 안 해도 될 걸 굳이 해갖고 힘든 시즌으로 돌입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굳이 그런 힘든 시즌이 돌입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오늘 뭐 사야지? 나는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런 평가 자체를 내리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서울경제 신세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제가 처음으로 강연을 하면서 언급을 드렸어요. 증시가 바닥 가능성이 이제 보입니다. 바닥 가능성이.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 연준의 행보가 뻔히 보이거든요. 연준의 행보가 보인다는 건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측정이 된다는 거고 증시가 오를 수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12,500포인트까지 눌린 다음 제 매수세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사실 제가 이제 신세계에 좀 자주 안 나와서 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서운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실종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자기가 경찰서를 갔다 오겠다. 회왕님이 사라졌다. 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아. 아직 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증시 흐름도 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드려요. 금도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 변화가 또 조짐이 보이는 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연준이 뭔가 파격적인 행보를 간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열리겠죠. 네. 제가 얘기를 드릴 건 회왕님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말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전 얘기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모른다는 건 뭔가요?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에 대해서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번 은행 사태도 누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팍 발생해버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찍는다. 예, 그 이상을 넘는다. 하다가 지금 은행 사태를 완전 엎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굉장하게 짤막하게 집중하면서 구성이 되는 시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22년도 그리고 21년도, 20년 동안 1년에 대한 어떤 측정 자체를 예상할 수 있는 시즌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이. 뭐가 터져도 터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시장은 좋대. 그 긴장감 자체 그리고 거기에 녹아드는 그 환경 자체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 정확하게 짚어주고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방송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는 이번에는 조금 이 모든 이슈를 우리 국내 증시로 조금 가져와서 좀 추가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변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지 않나요? 였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나요? 라는 얘기는 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최종 금리에 고착이 됐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시즌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시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이 열리게 된다면 미장이랑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한국장이 최근에 굉장히 특이해요. 네. 전 세계에서 수급이 다 몰려요. 왜 그럴까요? 2차 전지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광풍 정도가 아니라 와 미국이 완전히 도와주는 걸로 가버려서 2차 전지의 수급으로 다 몰린다라고 평가가 들 정도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광풍이에요. 네. 저 옛날에 이제 올해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크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하신다면 막 차트 보고 여러 개 종목을 하기보다 2차 전지만 하세요라고 언급은 드렸었어요. 네. 그냥 그것만 하세요. 예. 굳이 뭘 다른 거를 합니까? 2차 전지만 하시면 되지. 근데 그 광풍 자체는 좀 다소 이어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업이익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있을 먹거리까지 지금 수급이 다 쏠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예. 와, 저는 좀 놀랄 정도입니다. 네. 시가총액만 보면 뭐 이제 카카오를 잡을 정도니까 네. 놀랐어요, 사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내려지고 전 세계 수급이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미장 따라 앞으로 랠리성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코스피에. 한 주 좀 쉬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지금 4월 말일이죠. 말일 기준으로 코스피에 대한 어떤 단기성 접근 자체는 저는 좋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따라가요. 이게 1번. 앞으로 코스피도 여건이 괜찮다. 2번.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